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어른 이옥선 저자의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1948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에서 3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교사 생활을 하는 부산으로 왔다. 이후로 쭉 그때는 잊지도 않은 단어인 경단녀라 그냥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게 또 취향에도 맞았다. 비바람 부는 날 식구들은 다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있어도 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유휴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덕분에 온갖 데 다 불려다녔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작가의 말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의 변명. 일부 인생살이 어디 그럴 리가? 새 판을 짜야 할 때가 왔다. 골든에이지를 지나며 야, 이놈의 자식들아. 젖가슴이 큰 게 그리 좋은가? 옛다 성형수술. 유언에 대하여 나의 유튜브 선생님. 의리라면 여자. 내 꿈은 개꿈 97. 엄마가 되면 비겁해진다. 결혼 생활에 해피엔딩은 없다. 이부 나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에 안도하며 아끼지 않는다. 목욕탕 풍경. 자세를 꼿꼿하게 걷는다. 도즈워 더 데이즈. 나의 플레이리스트. 나 아가씨 아니에요. 너 아무도 안 쳐다봐. 76세. 나의 해외여행 분투기. 심란하고 난감하고 왕짜증 났을 때 다 지나간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호탕한 일갈과 칼칼한 유머, 씩씩한 기상을 겸비한 우리가 기다렸던 어른의 등장. 여기 재능 있는 딸에게 절대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어머니가 있다. 학창시절 딸에게 전교회장 후보로도 나서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 별난 어머니에게 딸은 왜 유명해지면 안 되냐고 묻는다. 어머니는 말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너 길에서 나자빠졌을 때 아무도 너를 모르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 갈 길 가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면 얼마나 쪽팔리겠니. 이옥선 작가는 독보적인 말하기와 글쓰기로 요즘 여성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김하나 작가의 어머니이다. 김하나 작가는 인생에 대해 심지어 자식에 대해서도 거창한 야망이나 바람이 없는 어머니 덕분에 부담 없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집안에 가훈처럼 내려오는 지령이 만다꼬무한다고 일 정도로 세간의 집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가정을 경영해온 이옥선 작가가 첫 단독 에세이를 펴냈다. 책 제목은 즐거운 어른. 매사에 쫓기듯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현대인과 젊은이들에게 이옥선 작가는 대충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자고 당부한다.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자유로운 어른은 그럼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76세의 이옥선 작가는 김하나 작가가 살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자 보물 1호라고 밝힌 육아일기 빅토리노트에서 범상치 않은 필력을 선보였다. 이 책은 아이를 기르며 매일을 기록하던 전업주부가 육아를 끝내고 남편을 배웅하며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낸 뒤 이어지는 노년의 일상과 지혜를 기록한 책이다. 어른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은 종종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해져야 하고 마음의 여유도 챙겨야 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초연하게 해답을 내려야만 할 것 같다. 게다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노년에 다가간다는 말이기도 하기에 그저 미루고 싶기만 하다. 그런데 여기 16세인 지금을 팔자가 늘어진 최고의 인생 한 시절이라고 표현하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을 최대한 즐긴다. 그야말로 카르페 디엠 외치는 할머니가 있다. 헛소리 헛짓거리를 남발하는 인간들에게는 이 나이에 내가 못할 말이 뭐냐며 호탕한 일가를 날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은 남자들이 젖가슴 큰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릴 때 다들 젖배를 골았나라고 말씀하셨다라며 기세 좋게 칼칼한 유머를 구사하는 이 즐거운 어른에게 노년의 인생은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다. 운하 안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맛집 이야기, 건강 이야기, 어디 병원이 잘하더라는 등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멈추지가 않는 곳이 바로 목욕탕 담화인 것이다. 이 털게 거의 매일 사우나를 가시는 작가님이신지라
여자들의 가슴을 관찰할 기회가 많으셨는데 사우나에서의 여자들은 의외로 솔직하고 화통하단다. 하루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과 둘만 온탕에 있다가 차칭 오지랖이 좀 넓다는 작가님께서 나이에 비해서 몸매가 아주 좋으시네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걸작이다. 자기는 젊어서 가슴 성형을 했다면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다른 곳은 조금씩 나이에 맞게 변해가는데 가슴만 유독 원기 충천 봉긋하게 솟아 있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어색해서 보기 싫어진다고 했단다. 나 역시 가끔 사우나에 자주 들리곤 하는데 유난히 이상하게 눈에 띄는 노인들이 한둘은 반드시 있다. 목에 있는 주름과 손을 보면 영락없는 할머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데다가 반짝반짝 윤기까지 난다. 괜히 힐끔 결론질을 해보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서가 아니다.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70대에 접어들고 보니 그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어색했던 흰머리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온 얼굴을 덮고 있는 잔주름 또한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는 나의 일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 늙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70대의 머리로 물구나무 서기를 연습하며 세상을 뒤집어 탈탈 털어보고 유튜브 선생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 어른이 인생의 골든에이지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절대 유명해지지 마라. 내 꿈은 고독사. 너 아무도 안 쳐다봐. 여자라면 의리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안 만나서 망한 여자는 없단다 등 기상천외한 명언들을 쏟아내는 이 즐거운 어른이 씩씩한 기상으로 세상을 유영하는 법이 이 책에 담겨 있다. 9988124라는 노래가 유행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들어 눕고는 그냥 죽으면 된단다. 이런 행운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죽는 순간 누구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님 말씀처럼 고독사가 최선의 답인 것이다. 혹시 몰라서 이미 연명치료 거부도 신청해 놓았다. 가망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지켜나가고 싶다. 죽을 때가 되면 집에서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작가님의 말씀이 가슴을 후비고 들어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매일 아침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뿐이다. 제발 죽을 때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뿐이다. 많은 돈을 쌓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돈을 아껴 모아서 집을 사야 할 일도 없다.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안지나 서나 자식 걱정 같은 것도 안 해도 된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오히려 나를 걱정할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이 걱정한다는 것은 엄마로서 명예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전화도 잘 안 한다. 엄마는 항상 씩씩하게 잘 산다는 메시지를 준다. 남편 저녁 밥상에 뭘 올릴지 메뉴 때문에 골치를 썩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 나는 팔자가 늘어진 최고의 인생 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절대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란다. 다행히 남겨줄 재산이 많지 않아 형제간에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신단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다면서 화장을 해서 아빠를 장사 지낸 것처럼 해달라는 당부 또한 잊지 않으셨다. 제사는 지내지 말고 그날 시간이 나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으라고 하신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 아빠는 꽃피는 봄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단풍 드는 가을에 떠나면 좋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봄, 가을 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출판사 서평을 듣겠습니다. 어른이 되어 무거워진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때밀이 타올처럼 시원하게 벗겨주는 이까칠한 할머니의 농담과 지혜를 보라. 76세 이옥선은 우리에게 익숙한 할머니의 이미지에서는 사뭇 벗어나 있다. 이옥선 작가의 딸이자 여둘톡의 팟캐스터인 김하나 작가는 이 책을 추천하며 까칠한 할머니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서의 까칠함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꼿꼿한 경계와 기준을 세워둔 자의 도통 무뎌지지 않은 감각을 의미할 것이다. 뾰족하게 살아있는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까칠한 태도는 마치 때밀이 수건처럼 세상사에 짓눌려 있던 우리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준다. 이 까칠함은 부당하고 낡은 세상의 관습을 마주할 때 무엇 하나 그러려니 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와 삶의 태도를 찾아내려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일부 인생살이 어디 그럴 리가 에는 까칠한 할머니의 호탕한 일갈이 담겼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젖가슴이 큰 게 그리 좋은가? 결혼 생활에 해피엔딩은 없다 등 일부에 속한 글의 제목만 봐도 거침없음이 느껴진다. 오랜 세월 이 한국 사회를 견뎌온 한 여성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슴을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도 만든다.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을 쉽게 나무라는 옛 어른들의 힐난이 흔해 빠진 세상에서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안 만나서 망한 여자는 없단다라며 사태 파악을 빠르게 마친 현대의 여성들을 격려하는 말은 폭소와 함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이런 글들은 오랜 세월 가부장제를 견뎌낸 여자, 어른이 현 시대의 젊은 여자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거센 응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 새로운 판을 짜야 옳다. 한국의 여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교육도 다 잘 받았다. 사태 파악이 빨라 비혼자도 늘었다.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안 만나서 망한 여자는 없단다. 더러 남자들도 비혼을 선호하고 결혼하고도 아이 없이 사는 풍조도 늘어간다.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니까. 인구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50대 중반을 넘은 고위직 남자거나 남성적 돌파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여성일 것 같다. 아이 하나 낳는데 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얄팍한 정책 가지곤 먹혀들지 않는다. 제도적 결혼 안에서만 인구를 늘리려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인구가 늘지 않는다에 500원 건다. 아니 5,000원 건다. 비단말뿐만이 아니라 이육선 작가는 자신의 실제 삶에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적 관습을 혁파해 나간다.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다른 성씨의 여자들만 남아 집안의 제사를 치르는 지경이 되자 과감하게 제사 지내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시가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시사나 벌초, 기제사 등등에도 남편은 못 가더라도 내가 다 참석했던 것인데 코로나 동안의 학습으로 굳이 명절이나 제사에 같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늘이 벌을 주거나 집구석이 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 달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기제사에 참석했다. 이제 이 집안의 남자 어른들은 다 떠나고 동서들은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차피 바로 손이 동서와 나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외로 손이 동서는 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석에도 각자 집에서 알아서 지내기로 하고 사촌들끼리 얼굴이라도 볼 작정이라면 설날은 참석하겠다고 그야말로 선언을 한 것이다. 그날 제사를 끝내고 음복주에 취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도 없이 오밤중에 빙글빙글 도는 우주로 통할 것 같은 부산 항대교를 지나면서 나는 자유다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만 그렇게 했다. 이토록 유쾌하고 자유로운 어른이건만 단 하나 죽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도 나날이 뚜렷해진다. 이옥선 작가는 심장마비로 고독사하기를 원한다는 충격적인 장래 희망을 밝힌다. 저 세상으로 떠나는 길, 갑자기 의료 시스템에 멱살 잡혀 붙들려와 의미 없는 수명, 연장 끝에 누구더러 나 간병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매정하다 싶을 만큼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독자적인 글이지만 그러다가도 이내 죽음이 닥칠 어느 날을 상상하며 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남기는 유언은 보는 이들의 코끝을 시큰해지게 한다. 그냥 나도 생각난 김에 한마디 하자면 나는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숙제는 다 했고 남편의 장례식을 끝낸 것, 뒷정리를 다 한 것이 나의 제일 큰 숙제였다. 이제까지 대충 즐겁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너희도 너무 애쓰지 말고 대충 이것이 중요하다 살고
쾌락을 좇는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살면 소소하게 행복할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으면 행복하기 어렵다 한 종목의 운동을 늙어서까지 꾸준히 할 것이며 너무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도록 해라. 다행히도 재산이 많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너희는 내가 지금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다. 나의 장례는 그 시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며 화장해서 유골은 너희 아빠를 장사 지낸 것처럼 하고 제사는 지내지 말고 그날 시간이 나면 너희끼리 좋은 장소에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해라.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너희 아빠는 꽃피는 봄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단풍 드는 가을에 떠나면 좋겠네. 그러면 너희는 봄, 가을 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을 테니. 끝. 기상천외한 명언들을 일상에서 뿜어내는 이 즐거운 어른이 인생의 골든에이지를 살아가는 방법. 기상천외한 명언들을 일상에서 뿜어내는 이 즐거운 어른이 인생의 골든에이지를 살아가는 방법은 특유의 명랑성과 씩씩한 기상에 있다. 이부 나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에 안도하며에는 그 명랑과 기상이 배가 된 글들을 모았다. 나는 인류에 공헌하겠다거나 다른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 뭔가 더 발전해봐야 지구만 망가진다. 모두 다 저 잘난 맛에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왔고 부수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또 감당할 만큼만 살아왔다고 본다. 흔히들 야망을 가져라, 또 꿈꾸는 자가 성공한다, 기타 등등. 요즘 애들 말로는 갓생을 살겠어라며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이력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98세에 타계한 중국의 석학지셸린 선생이 95세에 펴낸 에세이 다 지나간다 허유영, 옮김, 추수발라는 책이 있다. 제목은 도연명의 시에서 따왔다고 한다. 선생은 인류의 체인에서 내가 할 일은 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라 했다. 나이를 이만큼 먹고 곰곰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거나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갈 것들이다. 그러니 인간끼리의 관계를 너무 심각해하지 말고 가뿐하게 생각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 24만 2204 다 지나간다. 이 책은 나이든 어른이 제시하는 거대한 담론도 아니고 거창한 통찰력을 과시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저 3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실한 기록이자 지금도 매일 목욕탕에서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정돈하며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재미나게 노는 법을 알고 있는 한 노년의 평범하고 사소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일상성과 사소함으로 아름답다. 노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돈 많은 어른, 존경받는 어른, 거창한 유산과 말을 남기는 어른. 나이는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자세에서 드러난다며 자세를 꼿꼿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두고 보아야 할 사안이나 인물들을 오래오래 구경하고 싶어서 건강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이옥선의 이야기는 우리도 다만 즐거운 어른이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한다. 명랑하고 자유로운 할머니 이옥선은 즐거운 어른을 통해 노년기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나이 들대 즐거움을 전한다. 기력이 쇠하고 삶의 미련이 없어지고 세상만사 시들해질 것만 같은 노년기는 마음먹기에 따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생생하게 증명해낸다.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배움은 어디에나 있다. 유머를 잃지 않으면 일상은 즐거운 일투성이다. 이옥선의 글을 통해 전해지는 이토록 단순한 진리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어깨는 가뿐해진다.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한 김하나 작가의 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할머니를 기다려왔다고. 마지막으로 추천사를 들어봅니다. 김하나 작가, 나는 바로 이런 할머니를 기다려왔다. 스스로의 지력과 오랜 독서력으로 세상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맵싸한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할머니. 따뜻한 할머니는 부만, 까칠한 할머니는 해방시킨다. 부모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한데 자식이 부모의 성숙을 지켜보는 기쁨도 못지않게 크다. 우리 엄마가 마침내 이런 할머니가 되었다. 자식으로서 무척 자랑스럽다.
이상으로 즐거운 어른 이옥선 저자의 책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